자신을 전혀 꾸밀 줄 모르는 쥐스틴. 언니에게 비키니 왁싱을 받는데 Faire mal nécessaire. 이때 왁스가 너무 붙은 나머지 가위로 떼내려던 그때 중지를 잃고 실신하는 언니. 쥐스틴은 손가락을 줍고는 알 수 없는 욕망에 휩싸이며 처음 본 피맛에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부모님과의 식사 자리. 쥐스틴의 음식에서 고기가 나오자 엄마가 강력하게 항의하러 가는데 이 집안은 초강경 비건 집안이었기 때문이었죠. 스위드에 입학하게 된 쥐스틴. 제약적인 언니는 마중 나오지 않았고 Moi aussi je t'aime, Mimon. 포옹을 끝으로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Mais t'es pas une fille. 룸메 아드리아는 자신을 동성애자라 소개하고 소개가 끝나기 무섭게 선배들에게 질질 끌려가는데 끌려간 곳은 신입 파티 현장이었고 남자 선배들은 여학우들의 이런 모습을 박제합니다.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해 방황하던 쥐스틴. 아드리안이 게이라는 걸 직접 확인하고 열심히 춤을 추던 언니 알렉스와 드디어 재회합니다. 자매는 반려견 퀴가 함께 기숙사로 향하고 광란의 밤이 그렇게 끝나죠. 다음날 실습을 참관 중인 쥐스틴. 마취된 말의 모습이 뇌리에 박힙니다. 선배들은 이상한 노래를 부르며 신고식을 진행하고 동물의 피를 뒤집어 쓰며 기념사진을 찍고 마지막 관문으로 토끼의 콩팥을 먹길 강요당하는데 신념상 거부하는 쥐스틴. 알렉스는 보란 듯 콩팥을 먹고 쥐스틴에게 강제로 먹입니다. 그날 밤 말이 멈추지 않는 꿈을 꾸는 쥐스틴. 이제 멈출 수 없는 쥐스틴의 미래처럼 보입니다. 부작용으로 피부에 이상이 생긴 쥐스틴. 말 그대로 탈피하기 시작하죠. 선배에게 시비가 걸리는 쥐스틴. 옷을 야하게 입길 강요당하고 이에 쥐스틴은 알렉스의 야한 옷을 입어보는데 알렉스는 순진한 쥐스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다음날 교내 점심시간. 쥐스틴은 패티를 훔치거나 남의 냉장고에서 고기를 훔쳐먹는 자신의 모습에 놀라고 알렉스에게 도움을 받아보려는데 자신의 증상을 얘기하려던 찰나 Alex. 알렉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체로 소변을 보고 쥐스틴도 언니를 따라하다 그대로 넘어지며 니트에 자매의 소변이 묻게 됩니다. 알렉스의 집에서 하루를 묵게 된 쥐스틴. 쥐스틴은 기초적인 화장도 하지 않은 영화 제목처럼 날 것 그대로였고 무성한 곁털까지 확인한 알렉스는 직접 왁싱을 해주는데 Faire mal nécessaire. 알렉스가 가위를 가지러 간 사이 퀵이 얼굴을 들이밀자 쥐스틴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중지를 잃고 실신하는 알렉스. Ma sœur vient de se couper le doigt. 쥐스틴은 구급대의 지시대로 손가락을 확보하지만 피냄새가 조금씩 올라오자 욕망대로 먹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모습을 정확히 목격하는 손가락 주인 알렉스. 알렉스는 가족들이 앞에서 Je croyais qu'on attendait pour la recoudre. Gros quick a bouffé mon doigt. 어째서인지 비밀을 지켜주는데 Voilà, je pense qu'ils vont le piquer si c'est pas déjà fait. 대신 퀵이 죽을 위기에 놓이죠. 쥐스틴을 데리고 나오는 알렉스. 어째서인지 도로 옆 풀숲에 숨어 지나가는 사대를 물색하곤 Bon, si c'est pour observer la faune du matin, là, je... 차 한 대가 다가오자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멀쩡히 일어나선 차에 있던 남자들을 보란듯 잡아먹으며 Il a aucune chance. 자기도 식인종이라는 것을 밝히지만 Tu craches. Faut bien que t'apprennes, non? 쥐스틴은 언니를 경멸하며 서로의 소변이 묻었던 니티를 벗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똥분기. 알렉스가 쥐스틴을 저격하며 둘의 갈등이 점차 심해지는데 그리고 토끼처럼 뛰는 아드리안을 보며 이상한 충동에 휩싸이는 쥐스틴. 점차 욕구에 충실해져가던 그때 아드리안에게 접근하는 알렉스. Ouais, forcément, tu joues à 10 contre 9, c'est facile. 아드리안이 자리를 뜨자 Mais tu touches pas. 경고하는 쥐스틴과 의미심장한 표정의 알렉스. 그날 밤 쥐스틴은 금단 현상에 시달리며 정처 없이 기숙사를 방황하기 시작하는데 생전 처음 남자와의 스킨십이 시작되고 수위가 점점 높아지자 충동을 못 이기고 입술을 뜯어버렸죠. 물감을 말끔히 씻어내는 쥐스틴. 남자 야구 동영상을 보던 아드리안을 찾아가는데 아드리안은 성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쥐스틴은 본능을 억지로 누르다 결국 자신을 물어 정신을 차립니다. 다음날 퀵이 진짜로 죽자 당황하는 쥐스틴. 그리고 말 한마디 걸지 않는 아드리안.
vraiment un truc classe à faire quand on a dépucelé une meuf. Je suis gay, tu comprends ça? 정체성이 흔들린 아드리아는 쥐스틴을 피하고 의지할 곳이 없어진 쥐스틴은 과도하게 음주를 하거나 아무에게나 성욕을 분출하는데 이때 찾아오는 알렉스. 인사불성이 된 쥐스틴을 데리고 영안실에 들어와 무언가를 시킵니다. 필름이 끊겨버린 쥐스틴. 학생들은 쥐스틴을 쳐다보거나 대놓고 피하는데 이때 아드리안이 찾아와 Ah, faut que je comprenne. 에타에 올라온 영상을 보여주죠. 퀵의 죽음 때문인지 돈 없는 짓을 자행하는 알렉스. 개빡친 쥐스틴은 그대로 알렉스를 공격하는데 말 그대로 서로를 물어뜯는 자매. 아이러니하게도 동질감과 묘한 쾌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맹수가 제압당하듯 붙잡히는 자매. 방금까지 싸우던 자매는 서로를 도와 그곳을 벗어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데 쥐스틴은 알렉스를 믿기로 하고 방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다음날 종소리에 집합하는 학생들, 그리고 유독 늦잠을 자는 아드리안. 아드리안의 몸은 이상하리만치 차가웠고 이상함을 느껴 이불을 걷어보는데 자신의 짓이라 생각하며 오열하는 쥐스틴. 그런데 등에 남아있는 도구의 흔적. 도구의 주인이자 진범은 언니 알렉스였고 복수를 고민하던 쥐스틴은 알렉스를 용서하며 마치 어미처럼 알렉스를 씻겨주고 서로의 소변을 묻혀던 그날처럼 서로의 피를 묻혀갑니다. 결국 수감된 알렉스. 자매는 겹쳐진 모습으로 우애를 과시하듯 장난을 치고는 정해진 길을 걸어갑니다. 이 영화의 핵심 인물은 알렉스입니다. 알렉스도 신입일 당시 신고식을 당하며 식인의 눈을 떴지만 스위드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사고를 통해 쥐스틴이 이성을 잃고 식인의 눈을 뜨자 거짓말까지 해가며 쥐스틴을 보호하고는 마치 어미가 새끼를 조른하듯 방법을 알려주는데 알렉스는 줄곧 스위드 밖의 사람들을 잡아먹음으로써 정체를 들키지 않고 욕망을 풀어왔던 것이죠. 하지만 쥐스틴이 식인을 거부하자 알렉스는 자신을 이해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소수자로부터 멸시를 받는 꼴이 되고 말죠. 그러자 알렉스는 복수할 기회를 노리며 그 상태에서 반려견 퀵이 죽자 복수를 단행하는데 자신이 받았던 소수자로서의 모멸감을 느끼도록 식인을 암시하는 장난을 쳐버립니다. 그렇게 자매는 서로를 물어뜯으며 자신들이 똑같다는 것을 확인하던 찰나 마침 주변 사람들이 사람 간의 싸움을 말린다기보단 맹수를 제압하듯 싸움을 중지시키자 이 시점에 자매는 서로를 이해하는 건 둘뿐이라는 사실을 직감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쥐스틴은 알렉스를 신뢰하려는 듯 문을 잠그지 않죠. 하지만 알렉스는 이성을 잃었는지 스위드 아닌 사람인 아드리안을 잡아먹으며 정체가 발각되는데요.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건 알렉스는 이미 정체를 들키지 않고 사냥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점인데 아마 퀵을 잃은 상실감이 너무 커서 이성을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사람을 먹이로 보는 알렉스에게 퀵은 유일한 친구였을 것이고 복수를 위해 쥐스틴의 유일한 친구인 아드리안을 없애버린 것이죠. 알렉스는 그렇게 최후를 직감하지만 이성을 유지한 쥐스틴은 복수를 멈추고 이번엔 자신이 어미가 되어 알렉스를 챙겨주곤 자신이 살아갈 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쥐스틴은 식인종이라는 운명을 벗어나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영화 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